탄핵과 하야의 기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탄핵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 조선일보 통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다퉈보겠다. 탄핵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대통령실에서 전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정부 고위 관료 무차별적인 탄핵 등 비상계엄 선포 근거 내세워서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조기 퇴진 로드맵 사실상 거부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임기를 당에 일임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자기 입장을 냈는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없죠. 실제로 탄핵이 더 낫겠다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예, 전해지는 것밖에 없죠. 근데 임기 기타 이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통령의 직무를 고려해서 네. 향후에 전개 방향을 의논해야 되는데 당내에서부터 이 조기 퇴진 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저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조기 퇴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하는 그 주장이 과연 먹혀들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주장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에 국군 통수권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 한미연합사를 구성하고 있고 또 군 작전권 문제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당에서 총리에게 있다든지 또는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측에서 곧바로 그러면 발포 명령권자 또는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결국 답변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정부 측의 입장이고 당에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조기 퇴진 문제 자체가 과거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가 있었을 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의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낫겠다라고 결정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기 퇴진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기 퇴진은 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뭐 1년을 단축하든 2년을 단축하든 임기 단축 개헌을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했기에 저희도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그래픽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기반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송영환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 전해지는 저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근거가 근거 있는 내용이고 그걸로 다퉈보면 탄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현재 상황을 오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 당시에도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로 볼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무차별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그렇게 국회의 권한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해서 전국을 대단히 불안정하게 한 것은 맞죠. 그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과 비난은 우리 주권자들께서 다음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일정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엄이라고 하는 그 국가 긴급권을 동원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헌법에는 합헌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간다면은 사실은 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고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 6인 체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닐까요? 제가 추론해 보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3인을 정상적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선출하더라도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그 임명장을 주는 것은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6명의 헌법재판관은 3명의 헌법재판관이 뒤에 들어올 건데 네. 초반에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유보적으로 두고 볼 것인가 이런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은 탄핵소추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정지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2심에서 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정지돼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만약에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은 네.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소 심리가 정지될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도 이 계엄 선포는 정당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게 위헌 위법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위법 행위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그 유권자 전원이 그 참여해서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파면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벌어질 헌정 중단 사태 그리고 이 위법성의 정도를 비교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크지 않다고 해서 탄핵을 기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상황을 크게 판단을 해서 파면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네네. 위법성이 있느냐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아마 헌법학자 중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 것도 없이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첫째 여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외에 절차적인 부수적인 내용은 솔직히 좀 아주 그 부수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내란죄가 성립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네. 이것은 이제 탄핵과는 별개입니다. 탄핵은 계엄 선포가 불법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란죄가 성립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또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조선일보 보도 보셨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을 어떻게든 추진하고 가결시켜내겠다라는 희망이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보도를 봤을 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 잘 됐다 뭐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두 주체가 있습니다. 네. 하야에 대한 결정권은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탄핵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하야를 할지 말지 언제 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맡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치 일정을 한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고요. 국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무, 책무인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요. 국회 의무고 네. 탄핵 절차만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윤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불안정하고 국가의 운명과 장래를 윤 대통령의 마음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네. 그 이유가 뭐냐? 뭐 지금 탄핵 그러니까 위헌 위법의 그 비상계엄은 맞지만 그 탄핵할 정도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윤 대통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명백히 탄핵 사유이고 탄핵 결정도 명백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이고 전문가들도 대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조기 퇴진 방안으로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안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논의는 지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2차 탄핵안 표결 때 찬성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탄핵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근데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밝힌 건 아니라서 아직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으로 한번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임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 네. 이렇게 공언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공언을 뒤집고 하야는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것도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까지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이 문제를 상의를 하고 당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어떤 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 당내의 어떤 의견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